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쑤시개 없는 꼬치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쑤시개 없는 꼬치전을 2번이나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들이 그렇게 편하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요즘은 꼬치전에 단무지도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단무지도 준비하고 맛살은 그냥 넣으려니까 너무 뚱뚱해서 반으로 잘라줬어요. 이제는 햄을 잘라주시는데요. 햄은 너무 두껍지 않게 잘라주세요. 꼬치전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두께가 어느 정도 일정해야지 모양도 예쁘고 골고루 잘 익어요. 그리고 저는 새송이 버섯을 넣을 건데요. 좀 아깝지만 머리는 잘라냈어요. 저 머리 부분은 찌개 만들 때 넣어서 드세요. 그리고 몸통은 좀 두껍게 썰어주시고요.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새송이 버섯은 익으면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게 썰어 주셔야 돼요. 쪽파는 그냥 반으로 잘라주세요. 흰색 부분, 초록색 부분 둘 다 쓸 거예요. 쪽파 말고 대파를 사용하셔도 좋아요. 저는 오늘 소고기도 넣을 거예요. 제가 평소에 안 넣던 소고기랑 단무지를 넣는 이유가 이쑤시개 없이도 이렇게 무겁고 어려운 재료들을 고정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소고기도 다른 재료들이랑 같은 길이로 썰어주시는데요. 너무 두껍게는 썰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소금, 후추간을 해주세요. 소고기 뒤집어서 소금, 후추간 또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반죽을 만들어 볼 거예요. 밀가루 반컵에다가 달걀 하나 넣으시고요. 그리고 물도 반컵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소금을 조금 뿌려주시고요. 잘 섞어주세요. 이거 섞을 때는 거품기로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지금 만든 양으로는 꼬치전 12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이 반죽만 사용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저는 재료의 색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자 전분물을 만들 거예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감자 전분만 사용했었는데요. 투명하게 예쁜 색이 나오기는 했는데 쫙 펼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옥수수 전분을 좀 섞어줬어요. 감자 전분 테이블스푼 하나, 옥수수 전분 테이블스푼 반 개, 그리고 물은 테이블스푼 3개를 넣고 잘 섞어줬어요. 반죽 만드는 동안에 소고기에 소금간이 잘 배어들었어요. 이제는 감자 전분 옷을 입혀주세요. 소고기는 익으면서 단백질이 수축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 수분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때 수분을 가장 잘 막아주는 게 감자 전분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소고기가 잘려 있잖아요. 감자 전분은 소고기 세포보다 훨씬 더 커요. 잘라진 세포 단면을 전체적으로 덮어주기 때문에 수분이 밖으로 나가는 거를 잘 막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밀가루나 옥수수 전분은 소고기 세포보다도 작아요. 그래서 수분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옷이 두껍게 입혀지게 돼요. 이제 준비를 다 하셨으면은 전을 부칠 건데요. 가능하면 이번에는 코팅팬을 사용해주세요.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이렇게 반죽을 저렇게 흘린 다음에 재료를 얹을 건데 스텐팬으로 하면은 저 반죽이 너무 빨리 익어요. 그래서 오늘은 코팅팬으로 하시고요. 지금은 제일 약한 불에 놓고 하세요. 그리고 재료를 얹어주시는데요. 그 사이에 반죽이 다 익었다 싶으면은 저렇게 반죽을 더 올려주시면 돼요. 근데 재료는 길쭉길쭉한데 저 끝부분은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저 부분에는 반죽을 조금 더 흘려줘서 재료가 혼자 붕 떠 있지 않고 반죽에 붙어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마지막에 햄을 얹었는데요. 햄은 좀 무거운 편이잖아요. 가장 끝에 올리는 재료는 가벼운 게 제일 안전해요. 햄보다는 맛살을 가장 마지막에 올려놓으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반죽을 저렇게 지그재그로 좀 흘려주세요. 그리고 저는 전분 혼합물을 위에다가 전체적으로 흘려줬어요. 그런데 전분 혼합물 만들기가 귀찮으시다면은 바닥에 깐 반죽이랑 똑같은 반죽으로 얇게 흘려주셔도 좋아요. 이제 뒤집어 주세요. 재료 올리는 순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가장 안쪽에는 버섯,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거운 순서대로 올려놔 주시고요. 가장 마지막에는 가벼운 맛살을 올려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단무지도 좀 무거운 편이니까 단무지랑 쪽파랑 순서를 바꿔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전분물 흘리신 다음에 뒤집어 주세요. 쪽파만 다 익으면 되는 거니까 쪽파 익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뒤집으면 완성이에요. 재료 올리느라고 좀 정신 없었지만은 이렇게 한번 만들고 나면은 6쪽이 나와요. 이렇게 자를 때 그동안 고생한 게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소고기는 어딨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그 전에 만들었던 건데요. 이때는 제가 전분물에 감자 전분만을 넣었어요. 근데 감자 전분만 넣었을 때는 이 전분물이 자기네들끼리 동글동글하게 모여 있어요. 재료 위에 쫙 펼쳐지지 않고 동글동글하게, 좀 나쁘게 말하면 콧물처럼 그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만들 때 옥수수 전분을 섞으니까 반죽이 쫙 펴지더라고요. 그런데 소고기는 이날 다 먹어서 그 다음에 만들 때는 없었어요. 제가 이번에도 햄을 가장 마지막에 올렸는데요. 버섯, 소고기, 단무지, 햄, 쪽파, 맛살, 이 순서대로 넣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고기는 익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저는 좀 두꺼운 고기를 썼는데 가능하면 얇은 고기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면 아주 편한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밀가루 반죽이다 보니까 하루 정도 지나면은 가장자리가 좀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미리 잘라두지 마시고요. 전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제사 지내기 직전에 잘라서 상에 올려주세요. 이거 절대 안 떨어져요. 반죽 마르기 전에 재료 올리느라고 좀 정신이 없긴 했는데요. 이쑤시개로 하나하나 끼우는 것보다는 훨씬 시간이 절약됐어요. 그리고 먹을 때도 이쑤시개에서 빼내느라고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뜯어서 드시거나 아니면은 한 입에 넣고 드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소고기 넣고 한 건데 이거는 제가 한 판을 4개로 잘랐거든요. 그런데 6개로 자르시는 게 좋아요. 이건 고기가 들어가서 더 맛있었어요. 그래서 흔들어 먹기 전에 고기부터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흔들어 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흔들어도 안 떨어져요. 계속 안 떨어지는데 지금 햄이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햄이랑 단무지랑 무거운데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계속 안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계속해서 흔들지는 마세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안 떨어지는데 이게 본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흔들다 보면은 무거운 재료들은 자기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냥 뒤집고 썰 때는 안 떨어져요. 근데 지금 전분 보셨죠? 감자 전분만 넣었을 때 저런 현상이 생겨서 영상 다시 찍은 거였어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사랑해요.